2022년 5월 6일 기준 4기 5화가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화는 개인적으로 작화부터 전개까지 정말 만족스러운 화였는데요. 원작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서비스 장면들과 시도가 깨달음을 얻는 장면을 정말 만족스럽게 녹여낸 것 같네요. 그럼 지금 바로 5화 리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니는 웬 돼지 옷을 입은 시도를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당황한 시도는 밖으로 뛰쳐나가자 자신이 있던 집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지프로 만든 집. 시도는 이를 보고 한 가지 유추를 하게 되는데요. 돼지가 된 자신, 그리고 지프로 만든 집. 그렇습니다. 바로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역시나 시도의 예상대로 늑대가 나타나 시도를 잡아먹으려 합니다. 시도는 그대로 도망치다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을 잠가 늑대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시도. 그런 시도를 누군가가 알아본 듯 시도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건 바로 빨간 모자가 된 듯한 요시노. 요시노는 정신을 차려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으며 할머니 댁에 심부름을 간 것이었는데요. 시도는 그 말을 듣고 여기가 할머니 집이냐며 말하는 그 순간 역시나 동화대로 할머니로 변장한 늑대가 다가옵니다. 원작에서는 이 순간 시도와 요시노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데요. 하지만 이미 체력이 바닥나 있었던 시도는 얼마 못 가 쓰러지고 말았고 요시노에게 먼저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시도를 버리고 혼자 갈 수 있냐며 가지 않자 시도는 달려오는 늑대로부터 요시노를 지키기 위해 요시노를 끌어안습니다. 그때 등장한 파티마 미아와 모모타로 토카. 미아는 자신의 만화 실버 블릿의 주인공인 파티마로 변신했고 토카는 일본의 매우 유명한 설화인 모모타로로 변신한 모습입니다. 도대체 어깨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겁나 어색하네요. 미아는 수수경단을 늑대한테 줘보라고 토카에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수수경단을 먹은 늑대는 매우 순해지며 시도와 요시노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입니다. 시도는 길을 걸으며 미아에게 이곳은 도대체 어디냐고 질문하는데요. 미아는 벨제부비 만든 공간이라며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내부에서 세계를 깰 힘을 가진 캐릭터를 찾아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참고로 원작에서는 수수경단을 먹인 늑대와 동행하지만 애니에선 버려두고 오는 모습입니다. 장소는 바뀌어 눈이 오는 마을. 거기서 길에 쓰러진 코토리를 카구야와 유지루가 발견하는데요. 그렇게 일어난 코토리. 코토리는 가지고 있던 성냥을 밝히자 맛있는 음식들이 나타나는데요. 코토리는 성냥팔이 소녀가 된 듯합니다. 그렇게 모은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자 따뜻한 집이 나타나는데요. 시도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오빠를 사랑하는 여동생 코토리. 카구야와 유지루는 헨젤과 그레텔이 된 모습입니다. 숲을 걷다 보니 과자로 만든 집에 도착했고 배도 고팠겠다. 집을 뜯어먹은 카구야와 유지루. 도중 노파가 말을 걸었으나 빠른 다리를 이용해 냅다 튀어버린 카구야와 유지루. 유지루는 카구야가 울며불며 뛰었다면서 살짝 지렸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어느새 꺼져버린 불. 코토리는 얼른 다른 애들을 찾아서 원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며 과자를 먹고 있자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바로 전설 속의 인어를 발견해서 왕의 무도회에서 공개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달링달링하며 노래한다고 하자 누군지 바로 파악한 코토리 일행. 무도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장소는 바뀌어 원래 세계의 프락시너스. DM의 침입으로 프락시너스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는데요. 마리아는 당황하는 승무원들을 진정시키고 칸나즈키가 테리터리를 조작해 침입한 벤더스네치를 무력화시킵니다. 하지만 저해한 것은 테리터리뿐이니 실제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었는데요. 바로 함교에 침입한 DM의 위저드. 마리아는 호랑이의 입체 영상을 띄워 위저드를 당황시키고 이에 칸나즈키가 기습하는데요. 약간의 희생이 있긴 했지만 무사히 위기를 넘긴 프락시너스. 이제 남은 것은 시도 일행이 복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마을에 도착한 시도 일행. 거기서 성의 경비병과 시비를 벌이고 있는 코토리 일행을 만나는데요. 시도는 여기서 뭘 하고 있었냐며 묻자 달링달링하고 우는 인어를 보러 왔지만 들여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경비병은 너희 같은 수상한 자를 어떻게 들여보내냐며 호통을 치는 그 와중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나츠미가 등장합니다. 하니엘로 변신했었던 그 모습이었죠. 나츠미는 경비병에게 내 일행이라며 들여보내줄 수 없냐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홀라당 넘어간 경비병은 시도 일행을 들여보내려 했지만
갑자기 정각을 알리는 종이 치더니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간 나츠미. 시도 일행은 그 모습을 보곤 분노한 경비병을 뒤로하고 도망칩니다. 알고 보니 나츠미는 신데렐라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카구야와 유지루는 천사는 못 쓰지만 인원수로 밀어붙여보자 말하는데요. 코토리는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을 써보자며 성냥을 불킵니다. 그러자 드레스 차림이 된 코토리. 이렇게 손쉽게 무도회로 들어온 시도 일행. 시도는 시오리로 변한 상태였는데요. 원작에서는 무도회에 참가한 남자가 시오리에게 춤을 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잘려나간 모습입니다. 그렇게 인어공주가 공개되고 역시나 인어공주의 정체는 미쿠였죠. 시도 일행, 아니 시오리 일행은 미쿠에게 다가가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시오리 모드의 몹시 흥분한 미쿠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바다를 떠돌던 미쿠에게 못된 마녀가 찾아와 목소리를 주면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이자의 미쿠라는 캐릭터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라면 목소리는 미쿠에게 있어 삶의 전부입니다. 예전 정령이 되기 전 요이마 치츠키노라는 가명으로 데뷔한 미쿠에게 거짓 루머가 퍼지자 믿었던 자신들의 팬들이 미쿠에게 한 것은 악플과 폭언뿐이었습니다. 이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미쿠는 시민성 실어증에 걸려 목소리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유일한 가치를 잃어버린 미쿠는 자신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며 자살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그런 미쿠에게 목소리를 달라고 하다니 짜증이 확 난 미쿠는 마녀를 지느러미로 날려버리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안에서 어부에게 잡혀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옷차림이 뭔가 이상한 킹리가미까지 등장하며 일행 전체가 모이게 됩니다. 오리가미의 차림은 망토만 제외하면 영락없는 알몸.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옷이라며 찬양하는데요. 오리가미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 나오는 왕이 된 모양입니다. 토카가 오리가미에게 무슨 꼴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묻자 주위 사람들이 경악하는데요. 오리가미는 시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보이는 옷이라며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토카는 마치 사람의 살갗 같은 훌륭한 옷이라며 태세전환을 하는데요. 아무튼 오리가미까지 모였으니 왕의 권력을 이용해 세계를 부술 만한 능력을 지닌 캐릭터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등장한 아까의 늑대. 사람들은 서둘러 도망치는데요. 심지어 늑대뿐만이 아니라 각자 이야기 속의 괴물들까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원작에서는 더 많은 괴물과 악역들이 등장하지만 어째선지 줄어든 모습입니다. 토카가 맞서 싸우려 하자 코토리는 현재 정령의 힘을 사용할 수가 없다며 멈추라고 하는데요. 시도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무쿠로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정령의 힘을 봉인한 이후 오히려 정령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늘어나지 않았냐는 말을요. 시도는 정령들에게 모두 물러나라며 달려드는 늑대를 막아서려는 그때 산달폰을 든 또 다른 시도가 나타나 늑대를 일격에 물리칩니다. 뭐하는 놈이냐며 소리치는 오니에게 지나가던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또 다른 시도는 괴물들을 손쉽게 물리치는데요. 정령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나츠미가 겁나게 카와이한 목소리로 미아 공략을 위해 만들었던 만화 속의 시도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계는 여러 이야기가 합쳐진 세계이니 우리가 그린 만화 속 인물도 있을 거라고 말하죠. 또한 미아는 저 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니라며 만화 속 인물이기에 결점이 없는 이상적인 슈퍼히어로 시도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만화 속의 자신과 인사를 나누는 시도. 코토리는 만화 속의 시도에게 한시라도 빨리 원래 세계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자 시도는 걱정 말라며 산달폰을 사용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듭니다. 정령들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데요. 시도는 돌아가기 전 만화 속의 시도에게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던 무쿠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만화 속의 시도는 망설이고 있지? 라며 단번에 고민을 캐치합니다. 자신이 정령의 영역을 봉인하지 않았더라면 모두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었던 것 아닐까?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걸까? 하고 나도 너라며 당연히 안다고 말하죠. 하지만 본인이라면 한 번 더 무쿠로에게 갈 거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잠갔으니 외롭지 않다는 무쿠로의 말을 마음을 잠가야 할 정도로 외로웠던 것 아니냐며 그 말은 자신에겐 무쿠로의 SOS로 들린다고 하죠. 참고로 이번 사기의 엔딩곡의 제목은 SOS입니다. 무쿠로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죠. 그러면서 만화 속의 시도는 시도에게
애초에 무쿠로를 어쩌고 싶은 거냐고 물어보자 시도는 이제야 답을 찾은 것 같다며 만화 속의 시도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頑張れよ高校生。そっちもな、通りすがりの高校生。 현실 세계로 돌아온 시도. 정령들은 늦게 온 시도를 보고 저쪽의 시도와 대화라도 했냐며 물어보는데요. 이미 모든 고민을 해결한 듯 시도는 밝은 표정으로 무쿠로를 구하러 가자며 프락시너스로 이동합니다. 무사히 돌아온 시도 일행을 보며 안심한 듯한 승무원들. 코토리가 프락시너스 EX에게 발진 명령을 내리자 우주로 날아오르며 5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화는 우주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번 화에서 나왔을 아이작과 우드먼의 만남은 다음 화에 나올 예정으로 보이네요. 정말 만족스러웠던 5화였기에 6화도 만족스러운 편이 되길 바라며 이만 5화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애니메이션 채널 론뜬이었습니다.